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속보부터 전해주시죠. 발만 동동 굴렀던 긴 밤. 예, 6명의 작업자들의 지금 생사가 제일 궁금한 건데 수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이 아파트 바로 옆에, 그러니까 140m짜리가 있는데 네. 이게 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벽 잔재물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어서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수색을 멈췄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현장에 진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수색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고요.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실종자한테 계속 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신호조차 울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100여 가구도 지금 건물과 떨어진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이었습니다. 광주 서구의 화정 아이파크라는 39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에 무너진 거예요. 예. 김광일 기자. 그 옥상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는데 네. 바로 아래 이제 38층부터 중간인 23층까지 외벽이랑 구조물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붕괴를 했습니다. 쓸려 내려왔는데요. 네. 추워서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았거나 강풍 때문에 거푸집, 타워 크레인 지지대 같은 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목격자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그 붕괴 아파트 바로 옆 상가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사고 순간에 광주 시민 국경리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국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붕괴 현장 바로 옆 상가에서 근무하고 계셨다고요? 네네. 보이는 바로 앞 상가예요. 근데 저희 상가를 그 붕괴된 구조물이 저희 상가를 덮쳤어요. 뒤에 서 있던 그런 차량, 굉장히 많은 차량, 한 10몇 대 되는 차량 근처를 지나쳐서 예. 저희 차도 완전히 그냥 3분의 1로 분해될 정도로 좀 다 분해가 됐고요. 갑자기 이렇게 회오리처럼 제트기가 저희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한 10초 동안에 소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래서 저희 직원들,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 손님들 다 밖으로 도망치고, 예.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카운터가 좀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골목길처럼 생긴 데서 있다 보니까 예. 못 나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놀래가지고 무조건 엎드리고 책상 아래쪽으로 엎드렸는데 그 책상 옆에 있는 TV가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그 바람에 얼마나 바람이 그냥 많이 그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서 제트기 소리처럼 몰아왔던지 저는 진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같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네. 갑자기 이 창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네네. 콘크리트가 밀려 닥친 거예요? 네, 밀려 닥친 거예요. 그리고 매장 앞에 있는 유리는 통 유리는 다 모조리 그냥 산산종합 전쟁터처럼 되고요. 전쟁터 그게 10초 안에 벌어졌다고요? 10초에서 아무튼 한 15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죽는구나 생각했고 그냥 무슨 지진이나 아니면은 앞에 건물이 무너졌구나.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저희 상가를 덮친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제가 죽는구나 생각했고 다시 떠올리고 진짜 그거 상상할 수 없어요. 저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네. 건물의 일부가 붕괴됐는데 왜 6분이나 지금 매몰돼서 이 수색조차 못하고 네. 있을까? 왜 그분들은 못 나오실까? 이렇게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예, 상황이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추가 붕괴도 위험이 있고 그 덜 떨어진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 건물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근처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이 마치 거대한 돌무덤 예. 같이 이런 전쟁터처럼 보여요. 전쟁터처럼. 네네. 지금 거기서 사람을 수색하거나 이런다는 게 거의 힘들 정도 상황인가요? 가보면?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평소에 그 길을 다니시면서 그 공사 보시면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예. 우리 상가는 길 이렇게 차 한 대쯤 지나다닐 수 있는 이면 도로 마주보고 있는 가게인데 예.
저희 그 상가 앞에 입구서부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땅이 갈라져요? 평소 멀쩡하던 예, 땅이요? 예, 그냥 멀쩡하던 땅이 다 갈라졌어요. 도로가요? 도로가요? 아니요. 저희 매장 앞에 이렇게 시멘으로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은 데가. 아, 그럼 인도잖아요, 계단이 그거는. 다 내려앉고, 네네, 내려앉고, 지하에 주차장에 벽에서 물도 막 이렇게 퐁퐁 쏟아지고, 그래서 그걸 다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앞에 예. 건물에서 예. 땅을 파고 지하 4층까지 파는 과정에서 앞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앉았다 네네. 그 얘기네요.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냥 딱 육안으로 보면 한 5cm 이상, 10cm 넘게도. 그래서 저희 상가에 그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예. 해가지고 예. 민원을 이 건물 진짜 학동 그 참사 있을 때도 이건 더 문제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아직 그 나오지 사람들을 않았어요. 먹어주지 않고 자기 책임이 아닌 것 같다 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무슨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고. 잠시만요. 네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 땅이 갈라지고 집안이 내려가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뭔가 땅꺼짐이 있었다는. 지금 와서도 보시면 땅꺼짐이 예, 다 있어요. 거기가 혹시 좀 갈라지고. 집안이 약한 동네라.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처음부터 것 같아요. 기미가 네. 있었다. 굉장히 많이 위험한 있었어요. 낌새들이 네네. 있었다는. 만약의 경우에 손님들이 매장에 계신 분들이나 예. 저희 직원들이 미처 못 빠져나가고 그 제 카운터가 좀 멀리 들어와 있어서 저도 살았지. 만약에 제 가게 매장 입구 쪽에 가까운 쪽에 카운터가 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직원 안 다치고 손님들 안 다치고 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네. 몸 잘 챙기시고요. 아, 네. 오늘 이 생생한 현장 이야기 전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광주 붕괴 현장 정말 바로 옆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이세요. 국경리 씨를 만나봤습니다. 김준일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지금 그 인근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인근 주민들의 이제 네.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하나는 그동안 되게 안전에 좀 관리에 부실했다.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돌도 떨어지고 하판도 추락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나 눈이 올 때 공사를 벌이는 것이 자주 목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를 이제 외벽을 점점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날이 추우면은 이게 네. 빨리 콘크리트가 안 굳고 비나 눈이 오면은 습도가 높으니까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오래 두든지 아니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이거 외벽을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속성으로 지금 공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속성으로 올라가서 이게 사고가 난 것 아니냐. 무리한 속도전. 예, 무리한 속도전. 이게 이제 오래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타임라인으로는.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뭐 지금 증언을 들으니까 콘크리트 쓰나미가 밀려드는 느낌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산풍 붕괴 사고에 우리 그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분은 순간 그것을 떠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다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다. 지금 새로 들은 얘기는 김광일 기자. 예.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변 건물에 갈라지고 땅꺼짐,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땅꺼짐이 있었다. 이건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뭐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뭐 예전부터 있잖아요. 네. 뭐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있었고 또 운 좋게 좀 피했지만 또 부상당할 사건이 뭐 300번 정도 있었을 거다. 뭐 그런 뭐 가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뭐 이미 민원도 많았다고 하니까 그 사전에 잘 좀 대응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실종 상태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 빨리 수석해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5대 강국대 4% 성장. 지금 정치권 대선 후보들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죠.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오전에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목티 입고 나왔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노믹스 내세워갖고 세계 5대 경제 강국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분야 대전환 통해서 세계 5강이랑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이루겠다 이렇게 했고요. 135조 원을 임기 5년에 나눠서 투입한답니다. 네. 오후엔 그 박영선 전 장관이랑 같이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비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취업 뒤에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체제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을 4% 그러니까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나눠내는 방식이고 네. 정부 예산은 50조 원이 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연금이 이제 2055년이면 뭐 고갈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억대 연봉자에 증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책들이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어제 이제 키워드로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재명은 비전, 예. 그리고 윤석열은 민생, 안철수는 개혁, 네. 심상정은 증세. 뭐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55 선언했거든요. 네. 딱 들어도 뭐 기억나시는 거 있죠? 747 예전에. 아, 그러게 이명박 후보가 예상에 내세웠던 747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이 555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할 때 박진 의원이 이미 들고 나왔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555를 이미 들고 나왔는데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래. 저는 그때 국민 경선 면접을 참여해서 이게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허황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소확행 공약만 내세우니까 예. 이게 뭐 큰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듯이 바로 이제 준비를 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포퓰리즘 경쟁을 지금 벌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임대료를 지금 정부가 부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 임대료 나눔제가. 임대료 나눔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가져간다는 거예요? 임대료 나눔제는 이 코로나 이 방역 조치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대료의 3분의 1을 깎아주고 네. 그리고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분의 1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추후에 보상을 해준 건물주한테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예전에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집합금지 기간에는 50%를 뭐 깎는다 임대료를.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회주의 법 아니냐, 뭐 재산권 침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물론 정부가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거의 흡사한 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이 방식들이 이제는 뭐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 경쟁.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포퓰리즘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겠죠. 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신 제 겁니다만. 개인적인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맞느냐.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그 정권 교체라는 전선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가면은 뭐 국민을 위해서 좋아한다라는 뭐 위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책들이 막 쏟아지는 거 보면서 많은 뭐 평론가들 정계의 반응은 두 양강 후보의 정책들이 닮아가고 있다. 널 닮은 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목으로 뽑고 있는데 정책 들으면서 한쪽은 더 우클릭, 한쪽은 더 좌클릭,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차별화가 있는 거죠. 권력구조 개편. 어제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그 TV 토론을 추진하는 문제 갖고 좀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언론사 주간 토론회 실무회의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안 왔다 뭐 이렇게 좀 공격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뭐 회의 잡혔다고 우리는 통보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분위기던데.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봤는데 예. 언론사가 이게 처음에 보냈던 공문에 민주당은 이제 응답을 해갖고 추가 공문을 받았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서 통보를 그냥 못 받았던 겁니다. 좀 실무적인 해프닝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양쪽에서 다 논평으로 이제 각 잡고 신경전을 좀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실무요? 방송국 실무진에 차고 온 거예요? 당 실무진에 차고 온 그러니까 거예요? 방송국과 당에서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그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게 양쪽이 다 토론에 워낙에 예민한 민감한 분위기여갖고 그런 상황이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정 토론 3번 말고 더 토론이 있는 것까지는 지금 확실한 분위기입니까? 그런 상황에 양쪽에서 다 이제 각을 세우고 있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흐름 잡아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